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피싱처럼 뭔가 기획력,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또 웃기지만 저는 좀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 지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매출에 대한 큰 아주 뭐 촉박한 마음 없이 레퍼런스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놓고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고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다 좀 근데 오래된 거라서 조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네, 부자 되는 풍수지리 여행이라고 서울 워킹 투어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풍수지리랑 제가 사주팔자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좀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서 반절을 네, 이거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믿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문득 왜 여의도에 이렇게 증권가가 많지? 왜 이렇게 여의도로 다 사람들이 모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풍수지리가 좋겠거니 하고 찾아봤는데 정말 풍수지리가 좋은 동네가 여의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제가 코스를 만들었는데 뭐 여의도 울지로 코스에서 먼저 이제 그 정경련 회관, 저 또 환경이랑 키워드도 넣어야 되잖아요. 가장 풍수지리가 좋은 돈이 모이는 정경련 회관에 갔는데 영화가 생각나네. 그 영화가 이런 게 있나요? 영화 그거죠? 그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영화가 있나요? 정경련도 나오고. 아니, 그래요? 아니고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왕 나오는 그 영화 뭐지? 왕? 관상? 관상 뭐 있죠? 뭐 있잖아. 뭐 맞습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 아니야, 그 관상 명당. 명당. 그런 것도 저한테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이제 제게 인사들이 모이는 그 정경련 회관이 정말로 풍수지리가 좋아서 애초에 그런 풍수학자를 데리고 와서 지정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이 붙어있는 건물이거든요. 환경적으로도 모르셨죠? 환경적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환경, 뭐 우리가 친환경 관광 리소스다, 이런 걸, 인프라다,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면서 괜히 막 전기로 가는 이 트램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환경 이야기 붙여가지고 그린워싱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가고 싶게 해라가 제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경련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 근처 양말목 공방이 있는데 이제 다 쓰고 남은 양말목을 가지고 해바라기 이제 그림 걸어놓잖아요, 집 앞에.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꽃 그림 같은 거를 이제 양말목으로 만든 체험도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충실했어요, 컨셉에. 밥도 비빔밥을 먹는데, 왜냐면 비빔밥이 오방색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기가 빠지면 또 채식이에요. 채식. 저는 그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지금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과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를 다 모두 넣어서 뭐 주전소 터도 가고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때 코로나 기간에 만들었는데 기대했던 거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대 가서 이렇게 이화여대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부자 된다. 왜냐면 중국에서 이화라는 단어가 국이와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거든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이화여대 사진 찍어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내가 이거 팔아야겠다. 근데 친환경이고 외국인들 상대로 외화벌이도 되고 이거 좀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친환경 관광 코스였어요. 이런 걸 좀 재밌게 만들다 보니까 연락들이 와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도 하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을 땐 랜선 투어라고 해서 뭐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 있는데 영상 보시면 되고 이렇게 랜선 투어도 했었고 또 이제 수요일에 만나요라고 제주도가 물의 섬이거든요. 수요일에 하는 투어예요. 수요일에 만나요 해서 물의 소중함을 아는 코스로 이제 진행한 프로그램. 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푸른컵이라고 하는 공유 텀블러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그리고 컨텐츠, 저희만 독보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을 계속 했었고 또 중소기업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부서, 뭐 마케팅 부서 다 있는데 저도 중소기업을 다녀봐서 알지만 그게 없거든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진행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거절당했는데 이유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대기업 레퍼런스가 없어서. 아, 알겠다. 대기업이랑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대기업 대상으로도 막 제안서 만들어서 이거는 지금 뭐 땡땡식품이라고 적었는데 삼양식품입니다. 사또투어. 이렇게 사또밥이 이제 비건 과자인 거 혹시 아셨나요? 아무도 모르셨죠? 몰랐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비건 인증 받은 과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왜 아무도 모르게 하냐. 내가 홍보해주겠다 하면서 미팅까지 다 했는데 결국에 안 된 게 너희 그래서 대기업이랑 했던 레퍼런스 있어. 이건 거죠.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또밥이 중소기업 거예요? 대기업 이제 어제 삼양식품도 굉장히 큰 삼양식품 거거든요.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큰 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는 나한테 대기업이랑 레퍼런스 없어서 조금 나를 좀 안 좋게 보고 대기업에서는 대기업이랑 안 했다고 레퍼런스를 안 주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닥치는 대로 MOU를 맺고 저하고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같이 MOU 맺으면서 좀 이거저거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신안군에서 이거는 2번 2021년, 2022년 작년 이렇게 해서 2번 진행했던 친환경 페스티벌이고요. 당시에 이제 트래쉬 헌팅이라고 아까 트래쉬 피싱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보물찾기하고 그 쓰레기 줍기를 합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라 그런 걸 진행하는 캠핑 프로그램을 2년 동안 근데 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다 영어예요? 트래쉬. 그러게요.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또 뭐 줍깅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트레저 헌터 좀 있어 보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영문으로 봤을 때 의미가 좀 통하게 한 건 있거든요. 트레저 헌터가 보물 찾기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래쉬 헌터 우리는 보물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찾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서 지금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설명 못 드렸는데 나이대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건지. 당시에 여기는 이제 보통은 보통 친환경은 애들한테 해야지 부모가 먹히는데. 당시에 이제 부모들이 사실 이제 초등학생 부모들도 이제 거의 30대 좀 젊은 편이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이해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라 막 어려운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럼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애초에 조금 국가예요, 이제 진행을 했던 것 타겟이 보통 기업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2030 좀 넓게 보면은 40대 초반까지인데 저희 모임도 2030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아이 타겟을 하고 만든 거라 좀 연령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고 이제 하면서 저도 그냥 하는 건 싫어서 사람들한테 창조자 하는 들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제 돈으로 주기엔 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기업한테 연락해서 너희하고 같이 일하자고 안 하고 너희 물건 남는 거 있으면 내가 홍보해줄게 좀 줘봐 해서 받아가지고 나눠드리고 홍보해드리고 너희 보도자료 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는 제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돈을 안 쓰면서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자기 확신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좋은 아이템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한 작년에 왔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저한테 같이 하고 싶다. 우리 실무진에서 이걸 너희를 찾았는데 너무 재밌고 괜찮아 보인다. 근데 잘 모르겠다. 이게 윗선에 한번 보고는 드려볼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 진짜 너랑 하고 싶은데 한번 기대는 하지 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윗선에 한번 보고는 드려볼게. 이러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2달 정도를? 뭐지? 왜 사람 간보고 기분만 좋게 하고 약간 희망 고문도 아니고 왜 이러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이에요. 윗선에다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친환경 여행을 가지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여행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관광공사랑 해! 그럼 관광공사랑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들이 관광공사에 연락을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그린푸시랑 하세요. 해서 레퍼런스가 뒤에 생긴 거예요. 관광공사가 하라고 추천해준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정말 재밌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해서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종료할 때는 당시 이제 관광경처 기업이 좀 많았는데 사업을 종료한 건 아니고 그 이제 사업비를 받는 게 종료될 때는 우수 관광 벤처로 ESG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이제 좋게 끝나는 듯 했고 이제 사업도 잘 되나 싶었는데 일단 중소기업은 여전히 저한테 관심이 없고 소비자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에서 다 이거 하겠죠. 이제 레퍼런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면 뺏기면 되거든요. 불법 아니잖아요. 제가 뭐 특허 내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그쪽에서는 좀 이름난 마케팅 업체한테 맡기고 싶지 저한테 맡기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매일 아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하나 찾아온 건데 이런 분이 진짜 많이 왔어요. 좀 이건 되게 큰 마케팅 에이전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아까 말한 수요일에 만나요를 업그레이드해서 좀 1박 2일 상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모든 스크립트 이거 다 보냈는데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사실 너무 규모도 작고 혼자서 쳐낼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일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롯데마트도 그렇고 이제 좀 큰 기업에서 연락들이 왔는데 나중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직원들을 고용하다가 또 어느 순간 매출이 꾸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계속 데리고 가면 고정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한테 부채예요. 그걸 안 되거든요. 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남는 돈과 직원을 고용해서 이걸 계속 다 끌고 갔을 때 결국 남는 값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을 해보면 안 하는 게 나은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거절하고 다른 업체 소개해드리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좀 내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구나. 뭔가 아이템, 플랫폼 이런 식으로 제조나 플랫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서비스 위주로 가려다 보니 인력비, 그 가장 비싼 인력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센티브 투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줘요. 여행사에, 국내 여행사에.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세종 가는데 이것도 플로깅 여행인데 19,900원이에요. 왕복. 이거 KTX나 뭐 그냥 고속버스만 타도 가는데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왕복이 2만 원도 안 하면 이건 나라에서 지원금을 데려온 지자체 여행객 오는 수만큼 머릿수만큼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다음에도 지원을 했는데 다음엔 안 됐어요.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근데 본사에서도 연락 오고 강릉 지사에서도 연락 오고 같이 이제 이런 거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연락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생태계 다 파괴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지속하라는 얘기냐. 나는 사업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담당자한테. 왜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여행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아무리 단가를 절감해도 버스 대절비, 제 인건비, 가이드 인건비 다 해보면 1박 2일 여행? 아니 당일치기 여행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들거든요. 식사까지 해서.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간 2만 원에 시장가격이 다 파괴해놨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10만 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10만 원이 줘도 2만 원짜리 가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리고 국내 여행에는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나한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럼 대표님 요즘은 뭐 탄소 배출권도 이렇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거 생각 안 해봤는지 아세요? 다 생각해본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생각해봤죠. 하지만 이건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해서 못한 거지. 생각 다 해봤고 이걸로도 못하고 전 못해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그 현대자동차한테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들이받아야 될 땐 들이받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남기고 사업을 조금 이제
좀 가물이 지어야겠다. 지금도 이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연락이 오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간간히 합니다. 근데 좀 이걸 지속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잠깐 다른 분야로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3, 블록체인 쪽에서 같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말 이 대기업하고 다 일해봤거든요.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신분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업을 다 붙여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조금 나 그래도 이 분야에선 좀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겠네 싶어서 이런 걸 차린 거죠. 그때 NFT 뭔지도 잠깐 얘기했어. NFT라는 거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5만원짜리 5장, 아니 만원짜리 5장을 갖고 계세요. 옆에 분이 5만원짜리 한 장 갖고 계세요. 그럼 두 개 서로 교환할 수 있으세요? 교환할 수 있죠. 같은 5만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반 돈, 비트코인, 가치가 같기 때문에 1비트 1만원이 가치가 같기 때문에 서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집문서가 있으세요. 근데 그럼 시골에 30평짜리 그냥 주택에 문서가 있으세요. 바꾸자 그래요. 똑같은 집문서인데 못 바꾸죠. 못 바꾸죠. 못 바꾸는 같은 게 집문서인데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다른, 대체할 수 없는, 이거를 NFT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제 막 별 희한하게 생긴 고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냥 캐릭터거든요. 근데 잘 보면 같은 고양이고 뭐 원숭이라도 생김새나 입고 있는 옷, 뭐 눈의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른 가치라고 봐서 똑같은 원숭이라고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캐릭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거는 눈색이 근데 황금색이야. 더 희귀해. 네 건 그냥 빨간색인데 내 건 황금색이잖아. 내 게 더 희귀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좀 더 비싼 거 사고 이러면서 이게 좀 인기가 높아지고 비싼 값에 거래되고 이러면서 NFT가 좀 이렇게 한창 투자의 수단으로 비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다른,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의미에서 NFT라는 게 이제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NFT라는 걸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 잘 되나 싶었는데, 이제 코인 막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이 사람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한 번 터진 게 아니고 여러 번 터졌어요.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NFT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거 조금 사기 아니야? 잘 모르셔도 NFT 되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를 잘못 읽어서 망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거죠. 내가 올라타는 이 상승 기류에 타서 트렌드를 되게 잘 캐치했고 내가 제일 앞장서서 선도자로서 여기 이 분야를 선점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트렌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 분야에서도 NFT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NFT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림, 판매 이런 투자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NFT라는 건 기술이거든요. 뭔가 이 디지털의 자산,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걸 좀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관해서 NFT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환경 분야에서도 일을 해봤고 NFT 쪽에서도 남들보단 잘 아니,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 해서 요즘은 이렇게 좀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FT 뭐 가지고 환경 지키고 싶으신 분들 컨설팅도 해드리고 프로젝트도 만들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창업하면서 겪은 일들을 정말 진솔하게 말씀드렸고요. 좀 재밌으셨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